여기는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입니다. 이곳에 서울대인 200여 명의 시국 선언이 있겠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서울대인 시국 선언,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현장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신문 뉴스인포터 자매 방송인 유튜브 채널 뉴스인포터에서 현장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찐이요? 아이고. 괜찮아. 아유, 진짜 어떻게 해요? 맘맘마. 이게 물 묻어서 그런 것 같아. 성악가도 있네. 제가 뭐 해드릴 거 있으면 해드릴까요? 애기 중에? 제가 뭐 해드릴까?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과와 졸업 연도, 입학 연도인 것 같습니다. 성악가도 있고 기악가도 있고 모든 학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을 이제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시 6분인데 네, 여러 유튜브 분들 그리고 기자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해서 좀 이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 서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214인 1동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로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정교모 공동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84학번 법대 84학번 추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입니다. 오늘 상당히 늦은 감도 있지만 올해 전적으로 이 01학번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김민수 후배님하고요. 또 오늘 참석을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지방대에 우리 계시는 88학번 김 교수님, 이름은 좀 받기 어렵고 이 분들이 주도를 하시고요. 또 우리 여기 재학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재학생들이 거의 99%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경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유, 정의 이런 가치가 그냥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우리 진실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관한 진실을 먼저 확정하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세대를 떠나서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그리고 나이 지긋하신 우리 선배님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서울대 마크가 새겨진 이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과 상식에 입각한 진실을 헌법상의 권리에 입각해서 확정하자, 이런 굉장히 단순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무슨 숨어서 이런 걸 이렇게 아름아름 서명을 유도할 정도로 상당히 방해 공작이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214분이나 되는 분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모인 걸 보면 20만 명이 결국은 저희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진실을 확정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목소리를 서울대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젊은이들 그리고 졸업생들, 동문들 사이에서 확산이 돼서 어떠한 정치 권력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어떤 국민의 목소리가 진실규명이라는 하나의 수렴이 돼서 우리가 가장 상식이 지배하는,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로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울대 동문 여러분, 특히 우리 재학생 젊은이들이 앞장선 이 모임의 역사적意義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국선언 시간과 장소가
사실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동문들이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배석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의 마음을 대신 저희가 종이로 이렇게 출력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학번과 학과만 기재해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학과와 학번의 참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실 차별되는 점은, 저희가 기존에 이미 수많은 몇몇 단체에서 이미 이 보전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투루스 포럼, 그리고 고대 투루스 포럼,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봤었던 거는 649 동지회, 그 외에 또 정교무, 그 단체들이 이미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자발적인 개인들이 그런 모임이라는 점이 가장 차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학번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린 학번은 20학번부터 시작해서 가장 연배가 있으신 학번은 55학번까지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총 85개 학과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참여한 학번은 73학번 17명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학번 10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참여한 학과를 보면 법학부가 2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네. 역시 법대 분들이 이 나라에 정말로 정의를 붙잡아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정보공학부 1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학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준비했던 그 시국 선언문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 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 간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러 통계 전문가들이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라고 밝혀가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400여 개의 선거를 분석하고 작년 올리와 대선 후 부정 등을 밝혀낸 해외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도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 간의 득표율 차이는 사전선거 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리적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다.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혹은 선거인수, 즉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적 오류를 내는 투표지 분리기가 나오고 1만 8천여 명이 사전투표 기간인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전투표 봉투보다 커서 반드시 접어야 하지만 접히는 적이 전혀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 묶음들, 마치 전표처럼 붙어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 용지들, 선거권자의 명의를 도용한 투표 사례들, 잠금장치 없이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투표함이 개표 전 등록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외 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개표인으로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런 외국 국적의 개표인이 중립적이라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통계적, 물리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선관위는 제대로 된 검증 대신 단순한 실수나 부실로 치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4.15 선거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선관위가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스스로가 보도자료와 해명, 안내 자료를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통합선거인 명부 및 여러 전산장치와 전자기록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선관위는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 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선거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하는 선관위의 면피성 시연수 공개 검증에 자신 있어 하던 과거의 선관위와는 달리 감추려고만 하는 현재의 선관위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공개 거부를 넘어서 심지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개표 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소 내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소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거 통계 결과를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의 변장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 무효 소송의 증거 보존 집행 전에 투표함을 해체하고 봉인지를 모두 제거했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는 증거 보전 과정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증거 보전이 인용된 투표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보전 의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투표함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거법으로 정해진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번을 연상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에 염려가 있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며 썼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개표된 표들과 선거 물품들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증거 보존 절차에서 투표 용지들이 투표함이 아닌 빵 박스나 구멍이 뚫린 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마저도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로 봉인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일부 봉인들은 뜯어본 흔적이 명확한 가운데 한 선관위 직원은 봉인을 뜯고 확인 후 다시 재봉인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니 부정선거 의혹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고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감시받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개표된 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자의적으로 표들을 뜯어보고
다시 재봉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여러 국가에서 언론 장악과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 왔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비민주적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증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문제 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를 잘 아는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상시적 감사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쏟아지는 선거 부정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 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은 뒤로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정산장치 및 선거관리 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위증자들은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미 부실로 드러난 선거관리 행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있는 언론, 위정자,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며 증거 훼손 부실과 선거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자, 한번 새로운 외쳐보겠습니다. 문책하라, 문책하라, 시작! 문책하라, 문책하라, 문책하라!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외쳐보겠습니다.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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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알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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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 묵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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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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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법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및 기타 전자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모든 주요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개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의 확인과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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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9일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34인 1동 네, 낭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시국선언을 주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동문부들 중에 또 주요 발언하실 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강비를 낸 적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가 부정선거에 눈을 뜨게 되면서 동문들과 이런 자리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문들은 동호회나 학회 등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국선언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14인은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고 단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공통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만든 이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현 정권이 무서워하는 것은 젊은 지성인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시국선언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성인들의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시국선언과 관련된 상세한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대 트루스 포럼도 여기 참석을 같이 해주시고자 하셨었는데 오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후에 서울대 또 고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대학들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함께 연대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자리가 조만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발언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명확한 증거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이 해결 방향에 대해서 또 책을 쓰신 조무분이 계십니다. 조원련 변호사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대 국악번을 졸업한 조은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긴 했는데, 제가 혼자 쓴 창작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 박지원 변호사 여기 있지만 분석 자료를 많이 제공했고, 여기 최원목 교수님은 또 성명서 발표한 거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선엽 대표님, 또 우리 공정선거 국민연대를 이끌면서 저작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런 책들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비록 졸작이지만 우리 또 김학민 변호사님이 4.15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하셨어요. 자료상으로는 아마 그 부분 책이 좀 더 풍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증거에 관한 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요약하고 제 1장 이제 7부로 다뤄져 있습니다. 7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1부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선거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히 법상 무효인 QR코드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법상 QR코드로 쓴 것이 이것의 사실은 디지털 부분의 핵심입니다. 물론 아날로그적 증거는 박지원 변호사가 아주 많이 분석하고 심지어 민통선 안에서 유령 투표들이 하고 4.7초당 한 표, 하여튼 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바스비아 TV에서도 웃고 계시고, 공병호 TV, 여러 집단지성들, 소위 말해서 유튜버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한두 줄씩 제가 요약해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이제 얼마 전에 폼페이오가 분명히 얘기했죠. 중공 체제를 그냥 둘 수 없다. 체제를 해체해버리겠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서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좀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쓰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지식인들, 정교모를 포함해서 우리 지식인들이 좀 더 미리 알아차리고 이것들을 폭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1장은 약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책 400페이지 분량에 목차 빼고 나면 한 70페이지 되겠죠. 이게 미중 패권 전쟁, 지금 남진아에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중공의 디지털 독재,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잠깐 슬슬 옆으로 돌아가면
미국은 국가 방첩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자국민에 대해서 사찰을 하지 않습니다. 스파이 혐의가 있을 때만 자국민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해서 사찰하는데 중국은 그런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CCTV도 지금은 약 한 2억 대 정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듣기 좋은 스마트시티, 박원순 죽었지만 서울시도 스마트시티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인권 탄압으로 악용되고 이번 부정선거에서도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스크 배급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냐면요. 지금 이제 다수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수를 확보했죠.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마치 옛날에 법률 만능주의를 했던 우파 나치즘, 우파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한 나치와 같이 좌파들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저것들이 법을 막 무조건 지금 차별금지법 등등 무조건 법으로 개정해서 법치주의 한답시고 공산 통제정치 갑니다. 이거 뭐 공수처법 등등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한 70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그 2부는 뭐냐? 200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소위 투표지 분류기죠. 이름 바꾼 자동 개표기를 해서 노무현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고 점점 국민들이 견제를 안 하니까 대놓고 한 게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입니다. 자, 여기서 좀 소개할게. 우리 공정선거 국민연대 양선엽 대표께서는 약 1년 전 2019년 4월경부터 진짜 열심히 호소하면서 사전투표하지 말자 어쨌든 여러가지 QR코드 등등 외쳤죠.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자 이런 걸 외쳤는데 김종인 이자들이 합작해서 사전투표 홍보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제 제가 그때 4월 5일날 청안권을 또 냈어요. 우한 바이러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이분은 그런 연역을 적어놨습니다. 연역을. 공저장인 한성천 씨가 적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확대시켜 나왔는지 그 연역을 적었고 3부는 우리 그 통계적 논쟁입니다. 우리 박영학 교수가 제기하고 그 이름도 까먹어버렸다. 그 카이스트의 그 뭐 이상한 교수 있잖아요. 사이비 교수. 이병태하고 논쟁. 그리고 뭐 통계학자 박승현, 그분, 뭐 하여튼 학술적 통계적 논쟁을 3부에 다뤘습니다. 제가 4부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민경우 의원이 발표한 우리가 빼박점거,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정선거의 묶음을 4부에 했고요. 5부에서는 우리 양선엽 대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해서도 그걸 저 부분을 좀 참조했죠. 창원, 성산, 거제 뭐 이런 데 보면 사전투표 예행 연습을 해요, 이들이. 그리고 사전투표 때 보면 4월 9일 날 선관위에서 통계 조작 발표합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전투표율을 맞춘 그런 내용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한 15페이지 되는데 이건 소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6부는 이삭이라는 저자, 본명을 밝히기 싫어하는 이삭이라는 저자가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해서 360만 표 관외 사전투표에 투입했다. 250개 정도의 선거구. 꼭 253개 아닙니다. 전라도 지역 제외하고 또 뭐 경상도도 필요 없는 거 안 투입 안 하면 되니까 한 150 몇 개 선거구를 나눠서 하면 23,000에서 24,000표 정도가 투입됐다. 그거는 뭐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이나 등등. 하여튼 그런 추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명확한 추론이다. 그것이 6부입니다. 6부. 그리고 7부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자유연대 지역 리저널이라고 합니다. 국제가 아니고 홍콩. 지금 미국이 마침 맞추어서 중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 뭐 태국 이런 등등 쉽게 해서 밀크티 동맹, 리저널 인권 지역적인 동아시아 지역적인 인권 연대를 결성해서 우리는 대항하고 또 마침 미국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는 게 미국이 지금 마침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그들은 우편 투표라고 이름합니다. 명명.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외 사전투표와 아주 특성이 유사합니다. 부정선거 소지도 있고 뭐 볼리비아니 이런 얘기들은 다 집어치우고 마치 미국이 그런 현안에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현안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연대해서 폭로하게 되면 우리 대법원이 뭐 선거 부정선거를 빨리 진행해서 해주면 좋지만 또 우리 대검찰청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면 전략적으로 그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서로 제가 대책을 세우고 부정선거는 또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까지 7부에 달아놨습니다.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원령 변호사님께서 워낙 아시는 것이 많아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백서 또 출간을 하셨던 박주현 변호사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예정이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1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서울대학교 이름을 빌려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될지는 차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국선언이 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학의 지성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일어나야 되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졸업생, 재학생들의 근본 시국선언이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지금 현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엄청난 불의와 불법에 직시해 주시고, 이를 함께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이 여기 자리 배석해주신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양산혁 대표님도 잠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서울대학교 시국선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공정연은 4월 15일 이 4.15 부정선거, 총체적인 부정선거 불복한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이 모여서 사전선거 하지 말고 사전투표하면 감시하자는 운동을 1년 이상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6.13 지방선거 5구 대선도 할 때는 이들이 몰래 했어요.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들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뭐가 달라졌느냐,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제가 쓴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과거 범죄,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누가 이 법을 만들었으며 이 악법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마음껏 한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퇴근도 하지 않고 밤에 불 켜놓고 시민의 눈이라는 투표 조작 부대를 이끌고 우체국을 이끌고 총체적으로 관건 조작 선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이걸 밝히겠습니까? 제가 4월 20일 날 대검조장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2달 반이 지났죠?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제가 보기 이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왜? 고발은 조사를 안 해요. 왜? 자기들도 자기가 범죄자인지 알아요. 중앙선관위 자체가 범죄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를 구속하지 못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총체적으로 범죄 집단입니다. 이 범죄 집단이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어떻게 이 범죄를 숨길까,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깔아뭉갤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를 끝까지 깔아뭉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시민혁명밖에 없습니다. 혁명으로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19 혁명처럼 모든 시민이 나서서 거리로 나가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 거짓 허위된 주사파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는 시민혁명이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이 문제에 관심이 없던 젊은 청년들이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깨어나서 블랙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타격기 집회 기억하시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블랙시 젊은 청년들이 나선다면은 이거는 정말 천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한 조세저항에 저항한 우리 시민들, 이들이 같이 합쳐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시민혁명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민혁명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모든 불의를 용납하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정치 집단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 공정제에서 정당 공정전으로 변신해서 지금 창당약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세력, 시민혁명의 리더, 블랙 시민의 리더, 조세장의 리더, 그리고 이걸 앞장설 수 있는 지식인들이 함께해서 이 나라의 구시대의 정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직접 선거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이후에 선거에 대한 또 잘못된 선거에 대한 고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정치 화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꾸 사실 그 예정이 없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 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여기 같이 자리해 주신, 서울대 트루스 포럼 운영위원이자 더 워드뉴스 대표이신, 이진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 사실 이 모든 논란들이 사실 저희가 잘못된 것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해한 것이고 정말 착각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이렇게 부정이 만연한 썩은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검증권입니다. 아까 저희 선언문에서도 보셨듯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검증할 수 없는 투표는 무효라고, 위법이라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4.15 총선이 지난 지 거의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더 그 의혹의 불씨가 퍼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정부는 이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시국선언을 또 정경호 또 공동대표로서 발표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또 최원목 교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로 사실은 불법 선거이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해야 마땅하고, 또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쇄로 그걸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서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 거, 그 자체도 사실 선거 자체를 이제 무효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전산 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및 검증 및 보관에 관한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하면 규칙이 이렇게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투명하게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이런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정작 규칙에 보면 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선관위 혼자만 아는 매뉴얼로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프로그램적인 조작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자기들만 아는 그런 꼼꼼히 조작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선거 조작 시비가 벌어져서 무효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어떤 그 개표기의 어떤 전산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것 자체로도 선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선거 무효 시비가 이미 제기가 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 무효 처리할 건 무효 처리하고요. 사전선거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서 조작이 있었다면 그게 드러났다면 조작을 한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의 퍼니시먼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시 수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외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승리에는 관심 없고 대통령 탄핵에도 관심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진실의 승리만 관심 있고요. 선거의 명백한 검증에만 관심 있고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들은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하면 된다. 우리는 진실의 승리만을 외치기 위해서 여기 모였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저학생 오늘 발언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저학생 또 젊은 졸업생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오늘날 이 작은 선언이라도 뒤늦게나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을 격려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